전당대회에서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아든 대법관 재청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셈법으로 헌정 관행을 무너뜨렸다는 강한 비판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은 반쪽짜리 정부라는 것이 밝혀졌고 조희대는 바로 행동 개시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래 너희들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보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사항들을 살펴보니 이건 심상치가 않은 문제 같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3입니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순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에 3권 분립이 돼 있고 대한민국 서열 3위의 의전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높은 예우를 받습니다. 장관보다도.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죠. 월급 연봉 한 1억 6, 7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보좌진, 막 무슨 재판 연구관 해가지고 엄청 대우를 받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대우를 해줄 때는 그 밥값을 하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일면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라는 건데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사건 벌어지고 알았습니다. 2명의 지금 후임이 필요한데 한 명은 이제 곧 나가요. 이용구 대법관이란 분이 이제 곧 9월 초에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골라가지고 공백이 없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2명이 공백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13명 중에 2명이 없으면 대법관이 11명이잖아요. 11명이 되면은 소부를 3개를 운영하는데 4개, 한 4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4개 운영을 못해 하나를 못해요. 4개 운영하는데 하나 운영 못하면 사건이 4분의 1이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마비가 돼. 안 그래도 사건 많다고 뭐 난리 치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사건 많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그 후임에 대해서는 임명을 조희대가 안 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사전 의견 조율 없이 했는데 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때도 이렇게 하고 박근혜 때도 이렇게 하고 이명박 때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안 하고 종이를 다 하나 띡 보내가지고 나 이 사람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학 후임은 이미 6개월간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 부장판사 이 후보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야 되거나 하잖아요. 근데 김민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조희대가 김민기를 이 후보 김민기 판사를 자기 스타일이 뭐 아닌가 보지. 아니면 뭐 김민기 이 판사의 부인이 헌재 재판관이래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지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냥 김민기가 싫은 거예요. 조희대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지. 보니까 김민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가 보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보니까 대구 지역 향판이에요.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이분은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그냥 대구에서만 계속 판사를 했던 분이고 대구 지방법원장까지 한 분. 대구 사람 A부터 Z까지.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조희대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면 윤석열 때는 협의를 잘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때는 윤석열과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이재명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패싱을 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전 조율도 하고 대면 제청도 하고 실제로 6명을 제청하고 5명을 임명했는데 이 마용주 이분은 윤석열이가 파면돼가지고 탄핵으로 그 직무정지가 돼 있어갖고 한덕수가 임명했다 뿐이지 사실상 윤석열 때는 이 6명을 전부 다 사전 조율을 하고 대면 제청 해가지고 종이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구두로 제청을 했다는 건데 종이를 무슨 팩스 제청을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윤석열 때는 이렇게 다 해놓고 이재명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서면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용구 대법관, 다음 달에 퇴임한 이용구 대법관만 둘 중에 한 명만 사전 협의를 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의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 실패했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관례라는 것은 존중돼 오는 문화잖아요. 계속 존중되었던 문화. 심지어는 윤석열 때는 전부 다 사전 조율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찾아가서 대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는커녕 서면으로 팩스 제청을 하고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추천했던 분을 보니까 대구에서만 판사를 했던 향판. 뻔하지 않나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가. 대법관 13명이고 대법원장 1명 총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요. 법사위 그 보기 전에 우리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오늘 참 말 세게 잘하더라고요.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네. 불량 학생의 태도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진짜 세게 얘기했습니다. 퇴학, 사고 치고 퇴학시켜달라고 하는 불량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세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조희대를 상대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조희대가 지금 위법을 저지른 건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탄핵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딱 보면 대법관이 임명하면 대통령은 혹시 거부할 수 있나? 임명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 임명 안 해 라고 거부할 수 있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어떤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조희대가 지금 제청을 하고 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헌법에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한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위헌이냐만의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장치를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원장이 전부 다 그럼 골라야 돼? 대법관 13명을 대법원장 마음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관 후보를 그럼 누가 추천하냐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총 10명인데 6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율사들이잖아요. 율사들. 예, 다 법조인들. 그리고 6명을 하고 그러니까 직책상 여기는 당연직이죠. 당연직. 근데 여기는 위촉 하는데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자기가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아닌 그냥 법관. 이 사람도 지금 율사잖아요. 그럼 총 여기 6명, 1명, 10명 중에 7명이 법조인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닌 외부 인사 3명. 그 3명 중에 1명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0명 중에 3명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그것도 여기는 보면 다 고위법관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법관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구조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규정은 3배수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상 4명 추천합니다. 4명. 4명 추천을 하고 그중에 조의대가 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합니다. 제청. 고른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조의대가 사실상 픽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조의대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조의대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13명을 다 앉혀놓고 그럼 완전히 사법 대통령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본인의 독주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지? 애초에 그러면 후보군을 줄일 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들죠? 야,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르는 애가 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든 생각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는 대법원의 제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원 조직법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는 법원 조직법이라고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외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 다 법관 아닌 변호사잖아요. 아니야. 시민단체건 뭐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야 돼. 적어도 5명은. 10명 중에 5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법원장 대신 위촉을 할 수 있는 게 제청자를 국회 인권기구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10명 중에 4명을 그러니까 후보위원 중에 10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왜 4명이나 임명해? 대법원장 한두 명만 해. 그리고 외부에 그 추천권을 분산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하고 인권기구에서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4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그래야 이게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당연직이 너무 많다. 무슨 선임 대법관, 그냥 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 라인을 전부 다 축소해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리잖아요.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립니다. 그렇게 의결이 돼 있어요. 지금 26명으로. 지금은 14명이잖아요. 대법원장까지. 50%를 늘려서 12명을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도 바꿔야 돼요. 계속 이 문제가 이 이재명 정권에서 조의대가 내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반복될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싹 뒤집어야 되고 이건 법원조직법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러다 그냥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불러다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도 윤석열이 임명했거든요.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노경필을 불러다가 예. 오늘 제가 주제를 한 2개만 해도 시간이 벌써 2시가 다 됐네요. 예. 노경필을 불러다가 뭐 하는데 조희대가 나와야겠죠. 조희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현안인데 현안 보고에 왜 그게 빠져요? 대법원에서는 현안으로 안 보나요? 어떻게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예, 너무 길어서 잠깐 봤는데 오늘 오전에 조희대 나오라고 가결시킨 거 잠깐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희대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희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또 나와서 뭐 말을 하는 것이 일단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뭐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제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를 지금 그냥 마냥 비판하고 조지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짓을 못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국회는 법원 조직법을 싹 뜯어 고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사실상 법원 행정처장이고 뭐고 다 조희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한 8명, 9명이 다 조희대 라인이에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가 결국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드러났는데 일단 대법관 2명 서면제청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청와대 조율도 없었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법 쿠데타라고 봅니다. 조희대 쿠데타.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때 후보 지위를 박탈시키려고 했던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인정 안 하는 조희대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법관 증언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희대 임기가 아마 내년 6월인가 6월인가 7월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 문제가 앞으로 또 대법관을 추천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봅니다. 장인수 기자 이제 아까 네,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막 알아봤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쉬운 거부터 짚고 네. 넘어갈게요. 지금 손봉기 부장판사를 꼽은 맞아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 찾아봤더니 이게 언론에서 지적을 안 하던데 2번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조희대하고 손봉기가. 1998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일 때 대구지방법원에 있었는데 그때 손봉기 판사가 대구지방법원의 평판사였어요. 평판사로 있었고 2013년 14년에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장이었는데 요게 네.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손봉기 판사가 부장판사였어요. 대구지방법원에. 이거는 그럼 이건 특수관계예요. 그렇지. 법원장이 자기 사람 부장판사로 꼽는 거고 부장판사들 데리고 이제 법원을 네. 꾸려가는 네, 거잖아요. 지방법원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 이제 특수관계가 나왔는데 요거를 언론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뭐 요거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이랑 열심히 알아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맞아요. 제청을 하면 임명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지 이게 어디가 하나 뻐그러졌을 때 그러면 다시 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돼요. 국회에서 부결하는 게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청문회 정상적인 하고 방법이 있겠네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날려야 돼요. 저는 국회에서 네. 이거는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동안의 관례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 대법원장의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이념 있죠. 성향이. 예. 그리고 이제 정권의 대통령의 또 이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드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대법원장은 코드가 안 맞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가장 탐탁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정도 선호 가능한 사람으로 타협을 해요. 약간 중도적 성향에 그렇죠. 색깔이 강하지 않은. 근데 이제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 코드가 맞는 대통령일 때는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보수, 진보 정권 진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갔던 게 관행이었고 그래서 청와대가 늘 조율을 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율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면 보고도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 띡 한 거야. 그거는 언론에서 이걸 다뤄줘라. 노골적으로 지금 조희대가 사실은 이 꼬작을 부리는 건데 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2명이 있었잖아. 2명. 이게 지금 임명이 6개월 동안 끌다가 손봉기하고 김성수 둘이 있잖아. 예. 김성수는 청와대에서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된 인사거든. 예. 그리고 이분은 호남, 손봉기는 대구. 그리고 고대, 서울대 해서 조희대가 한양대. 짱구 한양대인가? 한 명 한양대. 한양대인가? 예, 예. 그래서 짱구를 굴린 거다 머리를 네. 조희대가 일부러 하나는 청와대 기류에 맞는 사람하고 하나는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해서 공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렇게 던져놓은 거야 네. 조희대가.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규정이 자꾸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아하.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고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했는데 청와대가 안 받으면 이게 꼴이 네. 우스워지고 네. 그 사람도 우스워져요 사실은. 그렇지. 예, 붕 뜨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도 조율한다는 표현을 그래서 써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없이 그리고 관행이 이제 만나서 대면으로 제청을 했었는데 지금 서면으로 그냥 성의 없이 그렇죠. 띡 날린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나 너 싫어 너 보기 싫어 딱 이 메시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참 이제- 청와대한테 좀 부담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네. 이게 또 정치적 시험대가 됐는데. 자, 근데 이 국면에서 이제 그럼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김민석 당대표께서 조희대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내놨어요.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물러나는 게 맞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과거 한덕수 사례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들 이제 쭉 하면서 굉장히 센 톤으로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오늘 이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오늘은 대법관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장이 성명을 발표해 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법관회의를 저희 판사들이 열어서 조희대 나가 달라고 결의해 달라. 이런 식의 판사들 대법관들의 행위를 촉구하는 얘기만 있었지. 우리 민주당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 좀 황당해요, 사실은. 근데 내일 또 뭐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희대가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저 기소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에 네네.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을 제대로 임명을 안 하고 뭉개다가 지금 재판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걸 조희대가 노렸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제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적으로 거부를 못 하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국회 제1당이니까 메시지를 내려면은 좋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리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면은 부결시켜버리겠다. 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동안에 김민석 후보도 당대표도 이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탄핵 얘기를 하셨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조희대 탄핵을 주장했어요. 원내 대표실이나 그렇죠.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걸 추진을 못한 것뿐이고 보류를 했던 상황이고 김민석 후보도 원칙적으로는 사법개혁에 대해 세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야 돼. 빨리 정하고 다만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사들도 들고 일어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판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막 이 조희대 대법관이 이런 그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로 이거를 부결시키고 또 다시 후보 그 추천위에서 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제청하고 또 국회로 하면은 이거야말로 국력 낭비 아닌가요? 그걸 이제 너무 근데 소모적이에요. 그거를 노리는 거지. 조희대는 그렇죠. 똥을 들이겠다, 네. 뿌리겠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건으로 몇 개월 끌 수가 있잖아. 이래저래. 그리고 나는 김건희 건이나 이 재판들 있잖아. 지금 9월 달에 어떻게 전원 되냐 막 합의체로 이게 올린 거. 이런 거에 대한 다 메시지를 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나 싸울게, 싸울 거야. 모든 걸 걸고 싸울 거야. 니네 따라와. 이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럼 김민석 당대표가 결연하게 해야지. 당이 어떻게 할 건가를 내야지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뭔가 입장이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다.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사실. 조희대 네. 꼼수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손봉기인데 예, 예. 이게 아마 청와대랑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짓을 벌였냐면 노경필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예. 이 4명 후보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니네 다 간다. 사퇴해라. 그러니까 니네가 동의해주면 니네 4명 없던 걸로 할게. 아, 그리고 추천의 4명 후보를 다시 갈겠다. 법원행정처장이? 배번 오늘 어. 저기 국회 법사위에 법사위. 나와서 그거를 실토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이게 조희대의 오더를 받았거나 조희대랑 상관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에이씨.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라고 행정처장이. 근데 이게 법을 무시한 게 그 법에 뭐라고 규정돼 있냐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4명을 추천했는데 후보자 추천위원회랑 상관없이 대법원이 당사자. 알아서 이거를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꼼수까지 지금 난무하다가 안 되니까 이 4명 중에 지금 그 거부한 사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정치적 속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향한 견제인지, 책임 회피성 반란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사법부의 다음 행보를 함께 감시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